1월 27일 현재 확산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발 변이가 50개국, 남아공발 변이가 20개국으로 전파됐으며 최근 브라질에서도 새로운 변이가 나타났습니다. 1월 19일 공개된 남아공 국립감염병 연구팀 보고서에 따르면 남아공 변이 균주 501YV에는 9개의 돌연 변이가 있어 더 잘 감염되고 더 빨리 확산된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현재의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 감염자 혈장에서 추출된 중성 항체가 변이된 새로운 균주를 중화시킬 수 없다면서 변이 바이러스는 이미 감염됐던 사람도 다시 감염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록펠러 대학 실험에서도 모데나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환자가 8주 후 초기 균주에 대해 중화 효과를 보였지만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율이 크게 감소했다면서 백신 회사는 지속적으로 백신을 개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여러 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백신에 대한 부작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월 20일 이스라엘 보건부는 12,400명 이상의 주민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은 후에도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기관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지금까지 모데나 또는 화이자 백신으로 인해 미국에서만 55명이 사망했습니다. 1월 16일 제로헤지 보도에서도 노르웨이에서 화이자와 중국에서 생산한 mRNA 백신을 접종한 75세 이상 노인 29명이 사망했습니다. 18일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후 10명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임에 따라 모데나 백신의 일반 접종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백신 개발은 크게 연구 개발, 임상시험, 생산의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백신 개발은 빨라도 4년 이상이 걸렸지만 이번 코로나 백신은 모두 1년 이내에 개발된 제품입니다. 더욱이 화이자와 모데나 같은 경우는 단 몇 개월 만에 백신을 설계했는데 이렇게 급조한 백신이 나오자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됐습니다. 또 바이러스 은폐로 악명이 높은 WHO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CT값을 수정했습니다. 과거에는 전 세계 많은 실험실에서 CT값이 35 또는 40을 초과해야 하는 PCR 테스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WHO 지침에 따르면 CT값이 25에서 30 범위에만 있어도 양성 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WHO가 이 수치를 수정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높은 CT값이 검사에 적용된다면 많은 수의 양성 판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조지아대 생리학 교수 데이비드 마틴 박사는 현재의 백신에 대해 모데나와 화이자가 출시한 백신은 의학적으로나 법적으로 백신이 아니라 단지 의료약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신이란 사람의 면역력을 자극해 증강하면서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야 하는데 두 백신은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백신은 인체에 화학물질을 주입해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면역전도 반응 대신 인체 세포에 통증을 줘 질병 확산을 막기 때문에 80%의 사람들이 부작용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백신이 시장을 빠르게 점령하고 있으나 경제정복적으로 제조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임상 과정도 부족해 변이 바이러스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백신 부작용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빠른 가운데 덴마크 질병예방기관인 국립혈청연구소는 엄격한 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사례가 주당 70%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라 크라우스 연구소장은 지난주 모든 양성 바이러스 검사를 시퀀싱해 변이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 후 변이 바이러스가 원래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 더 빠르고 쉽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 자체를 압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돼 2월 말이나 3월부터 각국에 대량으로 퍼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4월이면 현재의 4배 이상 확대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연구소장은 이 기간에 전염병이 해변으로 갑자기 밀려오는 쓰나미처럼 대량으로 나타나는 것도 예상할 수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도 최근 국민들에게 3만 8천 명의 사람들이 코펜하겐의 파켄 스타디움 축구장 꼭대기층에 앉아있다고 상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1분에 1방울, 2분에 2방울, 3분에 4방울씩 계속 2배수로 채운다면 물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44분이면 경기장 전체에 물이 채워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42분 동안 경기장은 물이 거의 비어있다. 43분부터 갑자기
경기장 전체에 물이 채워지는데 사람들이 이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은 단계라고 했습니다. 덴마크 남부에서 가장 큰 병원인 오덴세 대학병원의 최고 의료 책임자 마이클 달 박사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침묵의 시간이 있다면서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